시카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여서 동포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항상 깃들고 건강과 풍만한 삶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뉴스 매거진 인터뷰의 주인공은 역량 있는 사업과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카고 한인회의 최은주 회장입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 매거진에 대해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뉴스 매거진이야 뭐 시카고 하면은 뉴스 매거진 떠오르는 아주 훌륭한 미디어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는데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저희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마음 어떻습니까? 새해 첫 마음. 사실은 눈을 딱 뜨면서 안타깝다. 용꿈을 못 꿨어요. 청룡의 청룡의 해인데 용꿈을 꿔야 되는데 용꿈을 못 꿨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또 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솟아오르는 용처럼 또 이렇게 기를 품는 그런 불을 품는 용처럼 2024년도도 정말 값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4년 새해의 시카고 한인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요. 한인회가 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가 2021년부터 연수로 따지면 4년째 그렇죠. 지금 한인회 일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지난 12월에 시작된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과제인 차세대를 위한 문제점이 있고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35대 때부터 좀 간편하고 좀 사용하기 쉬운 정관을 개정을 해보자고 해서 전 유권자 이사장님이 회칙위원회로 계시는데 정관위원회를 발족을 시켰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4년도에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 사업인데 네.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한인회관의 개보수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2층에 데몰리션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데몰리션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설계 도면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완공은 언제 예정이 됐나요?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은데요. 안전한 공사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앞으로도 한 5, 6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 링컨 회관을 또 잘 사용했어요. 활발하게 40년간. 네. 또 글렌뷰의 새 시대를 열면서 새 회관을 마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한인회관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며 또 새 회관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까 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글렌뷰에 있는 이 한인회관을 링컨에 있는 것과 비교는 할 수는 없지요. 규모면에서. 그러나 일단은 한인회 임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동포들이 수십 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회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작은 방이라고 할지라도 단체들이 주거지를 두고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로테이션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룸을 몇 개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현재 그 임대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컴 구조를 조금씩 만들어서 네. 향후에도 회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정에 대한 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역사관도 계획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역사관을 2층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관련인과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방대한 자료고 또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장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정인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작은 안 했고 네. 리마들링과 동시에 그 히스토리 그 뮤지엄 네. 커뮤니티를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고하는 것은 좋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그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규모인가요? 현재 뒷부분으로 약 4분의 1, 건물의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터지는데요. 의자를 놓고 앉는다고 하면 뭐 5, 60명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1층 리마들링을 하면서 좀 더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을 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작은 뭐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뭐 연습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 방음 장치를 잘 해서 다른 아피스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2층 끝나고 1층 내려와서 하면서 조금씩 변화는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세미나라든가 또 작은 전시회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제35, 36대 한인회의 활동과 역량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차세대 참여를 많이 유도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지속하고 또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35대에는 가능하면 차세대들이 한인이라는 것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차세대 행사를 3번을 했는데 이번에 36대에 들어와서는 좀 더 발전돼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차세대들이 한인회에서도 또 우리 어른들, 한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취지의 여정에 대해서 그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해나갈 것은 현재의 그 막강한 정말 일당백을 하는 3명의 차세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임원 말씀이십니까? 예, 임원이. 하지만 이제 매월 이제 계획은 매월 한 명씩을 본인이 그러니까 한인회를 어트랙티브하게 생각하는 차세대를 한 명씩 데리고 와서 3명이 5명, 6명이 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5, 6명이 10명으로 늘고 이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리마들링이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 차세대들이 점점 더 1세와 그 1.5세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인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수년간 중단됐던 한인 축제를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옮겨서 네네. 성공리에 개최해서 시카고 안팎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 어떤 비전을 품었으며 또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십니까? 이 행사를 하게 된 거는 공공외교라는 공공외교의 차원으로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인회장을 하지만 과거에 불임마 축제는 봤지만 직접 핸들링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지인들 잘 아시는 분들 그 중에는 우리 박원정 PD님도 계시는데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차원으로 아틀란타에서 행사를 크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하면서 이제 다운타운을 들어갔는데 역시 공공외교라는 타이틀에는 다운타운 이상 좋은 위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다운타운까지 가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인회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단체 여러분들한테 협력을 구해서 정말 사심 없이
사심없이 굉장히 많이들 도와주시는 협력 덕분에 행사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끝나고 나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는 칭찬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동포 여러분들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고마움이 많은 행사였습니다. 어쨌든 40년 만에 다운타운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외국에 사는 우리는 1인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의 역할을 좀 동포들이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저기 의자에 허재은 부회장께서 당시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앉아 계신데 네. 당일 아침에 네네. 오전 9시, 10시에 사람이 꽉 찬 네. 것을 보고 네. 굉장히 감격스러워했던 네, 제가 네.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날 감회가 어떠셨어요? 아, 걱정 많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옥과 천당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하기 3일 전에 거의 10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맞습니다. 무더위. 저희들이 그 패션쇼를 한다고 한인의 뒷 건물 파킹랏에서 연습을 하는데 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요. 워킹 연습을 했고 그리고 당일날에는 새벽에 비가 살짝 온 것 같아요. 근데 온도가 뚝 떨어져서 정말 하느님이 뭐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온을 떨어뜨려 주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를 했고요.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데 그냥 동네 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만 나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부터 오후 4시 K-팝 그 공연이 할 때까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K-팝이 시작이 되면서 그제서야 저도 앉고 조금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시면은 저도 똑같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이 같은 행사를 올해도 지속하실 계획인가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외교의 차원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총영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금년에도 또한 작년에 했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건물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차세대를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저는 이제 36대를 물려줄 37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단단한 한인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커스를 더 두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밀려 와서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꼭 해야 된다면 아니면 하는 다른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꼭 해야 한다면 하니까 우리 허재은 부회장님이 뜨끔하시던데요. 우리 회장님 또 일을 벌리시는구나. 저 일 안 벌립니다. 네. 제가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부회장님 일 잘하시죠? 그럼요. 그 허재은 부회장뿐이 아니라 우리 좌시아 부회장님도 그렇고 캐런 황도 그렇고 모든 김상한 부회장님 모든 임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끝나고 나니까 너무 흐뭇하고 그리고 동영상 잘 찍어주셨잖아요. 볼 네.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장면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그냥 새삼스럽게 기쁨에 다가옵니다. 네. 이번 한인회의 좀 인상적인 부분은 임원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겁니다. 사실 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임원들이 몇 % 남아있을까 사람들이 네. 좀 궁금해했어요. 그 네. 이유는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대부분 네. 남아서 계속 더 확대돼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다 이렇게 봉사의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와 또 기관, 타 문화권과의 관계도 한인회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잘 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관들과도 잘 지내야지 우리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11월 땡스기빙 데이 돌아오기 전주에 한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글렌뷰, 노스브룩 그리고 윌링의 경찰서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해드리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 나아가서 시장들과도 관계하시면서 한인들의 네. 권익 증진과 또 네네.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한인의 가장 큰 난제인 주제를 올려보죠. 그게 바로 뭘까요? 재정이죠. 아, 네, 현재 시카고 한인회의 재정 상태는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구축해 나갈 예정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회장 임기가 끝나고 바뀔 때는 재정을 영원으로 받았더라고요. 이른바 지금까지. 제로 밸런스? 네, 제로 밸런스로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35대 이어 36대를 하다 보니까 제로 밸런스는 아닌 상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냥 체크 보내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도와주십시오 하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한인회비 내기 캠페인을 통해서 한인회의 역할을 알리는 데 더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넉넉하진 않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큰 부담 없이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하고 구축을 할 것이냐. 결론은 동포들한테 좀 더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인회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한인회가 정말 이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신다면 좀 더 다가가면 동포 여러분들도 마음을 오픈하고 한인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인회 내기 캠페인을 5천 명을 걸었는데 많은 분이 그만큼 참여를 해주시면 회비를 통해서 그 돈을 꼭 받는 것보다도 다른 일을 할 때도 한인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축을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 한인회비 내기 캠페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전에는 이제 회장님들께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동포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이 돼서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재정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한인회비 내는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구축을 해 나간다면 37대 한인회장에 하실 분은 굉장히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천 명 캠페인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한인 사회를 취재하면서 봤던 것은 첫째 한인회가 매우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또한 그 수요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후원을 했고 또 절대로 열리지 않던 전직 회장들의 그 기금들도 통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인회가 역량 있는 사업 또 한인들이 함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할 때 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한인 회비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한인회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있다면 단체 모임을 좀 많이 유도를 해서 아니 유도가 아니고 많이 단체 모임을 가져서 단체장들과의 협력 그리고 이제 단체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그 속해 있는 멤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아울러 가면서 해가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이분들도 내가 회비를 냈는데 나한테 20불 낸 회비가 내면 나한테 무슨 베너핏이 있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네. 한인회를 만들고 또 1세, 1.5세, 2세가 참여하면서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한인회에 무엇이 필요하며 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토양을 만들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한다면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공통 분모를 공통 분모로 그죠? 그렇죠. 공통 분모로 일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요번에 작년 그 8월 26일에 했던 K 페스티벌의 일종의 그것입니다. K-팝 차세대들이 좋아하는 K-팝 그 음식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또 어르신들의 그 풍물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탑 투 바람 이올 그러니까 에이지들이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있는 이런 행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인 2세들 뭐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진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소위 맘앤팝스가 하는 행사들은 뭔가 좀 아웃데이트되고 조금 촌스럽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 한인 축제에 네. 왔던 2세들은 그 관념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찬란한 한국 문화와 우리 한인 1세들의 활동을 2세들과 공유했을 때 지금 한인회가 했던 것처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정말 좋은 말씀을 결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신 거를 요번에 정리했습니다. 요번에 그 K 페스티벌 하면서도 차세대 발런티어 그룹이 한 30명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 페스티벌 빨간 티셔츠를 주고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팀에서 앞으로 한인회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발런티어로 나오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 2개월 뒤에 한 우리 3개월 뒤에 시작한 한인회비 내기 5천 명 캠페인에도 중부시장에서 할 때 이 학생들이 페스티벌 빨간 티 네. 입고 나와서 한인회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도 어눌한데 다니면서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화제, 그러니까 K 페스티벌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루 종일을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 거기서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면 좀 더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한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한일회가 계속할 수는 없고요. 임기 동안 임기 동안에는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당선되시고 네. 또 2023년에 재선하시고 올해가 햇수로 4년 차인데 네. 한인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면이 가장 보람차고 기쁘며 또 어떤 면이 가장 어려운지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굉장히 홍보도 하고 한인회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인회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인회하고 난 상관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흘러내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인회비 내기 캠페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인회하고 무슨 사업 관계 있어? 나 상관없어요. 나는 한인회 없이 살아요. 라고 할 때 물론 한인회 없이 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포라는 결속감으로 이렇게 뭉쳐야 될 때 우리가 정말 뭉쳐야 될 때 이런 분들은 안 뭉쳐주실 것 같아요. 비상시에. 정말 그럴 때가 아주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요. 즐거운 것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했던 행사 하나하나가 그냥 뚝딱하고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시간까지 짜가면서 정말 우리 임원들이 디테일을 다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하면서 행사를 하나씩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태까지 했던 행사에서 이렇게 손가락 받을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와주신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한인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네. 네.
그 선거 시절부터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횟수로 4년이 됐는데 그렇네요. 그때 생각했던 한인회와 지금의 한인회, 실제로 뛰어본 한인회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단체장도 해보고 사업을 하느라고 뭐 전 세계 출장도 많이 다녀보고 많은 일을 해봤는데 저를 추천하신 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3.1절 행사, 8.15 행사만 하면 끝난다. 그리고 그냥 있다가 임기 끝나면 그래도 35대 한인회장으로는 역사에 남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안에 딱 들어가 보니 정리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청소도 너무 많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다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회관 옮기는 거였고요. 지금 리모델링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정말 우리가 모든 분들이 고심하는 차세대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단체장님들과 좀 더 끈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으로도 계획한 대로만 돼 간다면 37대에 물려줄 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회장님을 살펴보면은 예.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가 많고 네. 또 집행력이 뛰어나세요. 네. 그런 건 어디서 나옵니까? 저 그냥 저 혼자라기보다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할 때 그거 안 돼라는 것보다 그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서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열정이 번아웃 되지 않고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임기 네네. 잘 장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들과 또 우리 한인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을 맞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용꿈을 못 꿔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용의 기치와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평화와 그리고 항상 안전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2024년도에도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에 시카고 한인회가 꿈꾸고 추진하는 일들의 좋은 결실이 열리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